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일론 머스크의 연방 인력 감축 계획 내각과 충돌하다. 그리고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거부한다면 헌법적 위기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최신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연방 직원 수를 대폭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상원에서 인준된 내각과 기관 수장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첫째, 머스크의 강경한 조치 반발을 불러오다. 머스크는 정부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연방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무 성과를 요약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FBI,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주요 기관의 수장들은 직원들이 머스크의 이메일에 응답할 필요 없다고 조언하며 이에 반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머스크와 정보기관장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화당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반응. 머스크의 연방 인력 감축 계획은 공화당 내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찬성 측,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 튠 공화당 사우스다코타, 우리가 내각을 인준한 이유는 그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부처가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반대 측,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머스크가 너무 급진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톰 틸리스 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DOJ 정부 효율부의 개입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책임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연방 정부 축소를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내각 장관들은 머스크가 직접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셋째, 머스크와 정부기관, 앞으로의 전망은? 머스크의 구조조정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약 200만 명의 연방 직원 감축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관 수장들의 반대와 법적 논란으로 인해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시 홀리 공화당 미주리, 머스크는 강하게 밀어붙이려 하고 기관장들은 우리가 할 게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백악관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머스크가 워싱턴 정치의 낡은 방식을 깨뜨리는 혁신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 케네디 공화당 루이지애나, 워싱턴에서는 이런 방식이 낯설겠지만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정리하면 머스크의 연방 인력 감축 추진, 기관장들의 반발과 공화당 내분열,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의 관계 변화 가능성. 이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머스크의 강경한 정책이 정부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혼란을 초래하는 위험한 방식일까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최신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헌법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 체계에서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째, 법원이 대통령을 제어할 수 없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사는 행정부의 합법적인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판결을 미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 솔직히 판사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지만 만약 행정부가 실제로 법원 명령을 무시한다면 이는 헌법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헌법은 대통령도 법 위에 둘 수 없다. 미국 헌법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법원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헌법의 제정자인 제임스 매디슨은 법원 입법부나 행정부의 모든 권력 남용을 막는 방벽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며 이는 좌파든 우파든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하는 원칙입니다. 보수 성향의 헌법학자들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왔습니다. 법학자 존 유앤드 사이크리슈나 프라카시, 법원이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을 내리는 기관이며 행정부는 이에 반드시 따를 의무가 있다. 헌법학자 스티븐 칼라브렛이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 시스템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법원의 결정이 행정부를 구속하는 것은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셋째, 과거에도 법원과 대통령이 충돌한 사례는 있었다.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법원과 대통령이 충돌한 사례는 많았지만 결국 법원의 결정이 우선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드레드 스카트 판결 노예제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싫어했지만 법원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대법원이 닉슨 대통령에게 증거 제출을 명령하자 결국 따랐으며 이는 그의 대통령직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즉, 법원과 대통령이 충돌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의 원칙이 지켜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넷째,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거부하면? 만약 트럼프가 실제로 법원 명령을 거부하거나 정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도록 지시한다면 이는 미국의 헌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전례 없는 헌법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적 원칙? 미국은 왕이 아닌 헌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이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정리하면 트럼프와 법원의 충돌 가능성. 대통령조차 법 위에 있지 않다는 헌법 원칙?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승리함.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거부하면 헌법적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 트럼프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